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첫째 주 SE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양인의 눈에서는 온라인 강의 진행 방식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취재하였습니다. SEBS 강수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크게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녹화 강의는 교수자가 미리 강의를 녹화한 후 편집을 거쳐 업로드하면 학생들이 수강 기간 내에 강의를 듣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강의의 경우 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구글 밋 등의 쌍방향성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시간 강의의 경우 음성 또는 댓글로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본교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강의 중 발표와 수업 시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영상 제작 또는 화상 발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고사는 대부분 과제물로 대체되었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실시간 시험 또는 영상평가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 저희 SEBS에서 5월 6일부터 4일간 서울교대 재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대해 약 49%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약 12%의 학생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7%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해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습니다. 과제 부담 가중에 약 74%의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고 실기 수업의 한계에 54%가 응답했습니다. 평가 방식의 한계, 팀플 토의 및 토론의 어려움, 발표와 수업 시연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e클래스 수강시간 측정 오류, e클래스 배속 기능의 오류, 영상의 음질 및 화질 문제 등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 문제점으로는 강의 자료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강의의 장점으로는 녹화 강의의 경우 반복 재생 가능해 약 95%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응답하였으며 원하는 시간에 강의 수강에 86%의 학생이 응답했습니다. 강의 시간의 조정, 강의 집중도 향상, 강의의 질 향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과제물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과 온라인 발표를 통한 발표 자신감 향상, 필기의 용이성 등 학습 효과 면에서의 장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대면 강의를 했으면 교수님 강의가 이렇게 녹화나 없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좀 꼼꼼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에서 제일 큰 장점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장기간 지속된 유례없는 상황이지만 서울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효율이 향상되는 등 온라인 강의만의 장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대면 강의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 SEBS 강수진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 SEBS 시사청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한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본인의 속옷을 직접 빨고 인증샷을 남겨라 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어 해당하는 과제에 성희롱 댓글을 단 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SEBS 박수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4월 모 포털 사이트에 울산의 한 초등교사 A씨에 대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라는 제목의 이 글은 교육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사 A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속옷을 빤 후 인증샷을 올리라는 과제를 내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증샷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달기도 하여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해당 과제 진행 후 섹시 팬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3월에도 성희롱성 언행으로 교육청에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 대화방에 아이들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후 학생 이름에 매력적이고 섹시함과 같은 수식어를 붙여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한편 A씨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이 재밌으라고 한 것이라며 성희롱의 의도는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미리 대체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었더라면 속옷 빨기 과제를 수정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교사의 열정 과잉과 표현 미숙 정도로 여겨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성희롱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교사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 교사도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5월 1일에는 A씨를 직무 해제시켰다는 소식 역시 전해졌습니다. 또한 울산시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전체 교직원 대상 성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교육 방식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계열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교대를 비롯한 경인, 대구, 청주교대 등 전국 교대에서 미투 운동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의 성희롱 등 학교 내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일간베스트, 통칭 일베 사이트에 로리감금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서울교대 합격증을 인증한 사건과 본인이 초등교생이라 주장하는 인물이 N번방 가담자는 임용고 씨를 볼 수 없느냐는 글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사건 등 예비 교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성범죄 관련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겠다며 성범죄 차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교사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돕는 직업입니다.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SEBS 박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SEBS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보건실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의료와 보건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보건실 선생님이신 김예림 선생님을 저희 SEBS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쌤만사의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께서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도 코로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 문자를 받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2월 중 코로나 유행지를 방문했거나 가족 혹은 본인이 신천지 신도일 경우 학교 보건실로 연락을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학교는 본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해 학교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68%, 보건실을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45%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우리 학교 보건실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쌤만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학교 보건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대에서 학생들의 건강상담 그리고 건강관리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경영자 배상보험이라는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예린 간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교 보건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왔고 취하고 있나요?
코로나가 개인 위생을 가장 철저히 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학생들과 외부인이 출입되는 곳마다 모두 설치를 한 곳이 4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도 대면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손세정제를 웬만하면 모든 강의실에 비치할 예정이고 모든 교수님들이나 강의실에 수업하시는 분들이 비접촉 체온계를 1인 1개를 소지하셔서 수업이 진행될 때 모든 학생들의 체온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라 지금 물품을 구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수량은 거의 다 확보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기타 유사 증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학교의 보고 체계를 이용하고 서초구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앰뷸런스 또는 학생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격리시설 같은 걸 저희가 구비를 해놔서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 진행 등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대면 강의가 진행된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알다시피 딱히 아직까진 치료법이 없는 상태고 개인위생 철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잡이 그리고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학생들과 접촉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위생 관련한 곳들을 다 방역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이에 잘 협조해서 서로를 위해서 개인 방역과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학교와 학생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추후 감염병 발생 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예방 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후에 이런 감염병 사태가 된다면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데 지금처럼 만약에 자가격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 학교 측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한 동선이나 확진자와 혹시나 접촉을 했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도 꼭 알려주시고 혹시나 비슷한 유사한 증상이 있을 때도 학교 측에 꼭 보고를 해주시면 학교 측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혹시나 검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실에 관련한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교대 보건실의 위치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실 위치는 대학본부 건물 1층에 학생처 바로 옆으로 옮겼고요. 제가 사실 보건소 업무도 하고 있지만 옆에 바로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처를 찾으셔서 바로 옆으로 오시면은 보건실이 있고 이쪽에서는 보다시피 제가 운영이랑 건강관리 상담이랑 배상책임 보험 그리고 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까지 제가 겸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와 한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다르게 교내 보건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차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교외에서 다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지원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1차적인 차이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질환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약간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가벼운 단순 질병, 일반 의약품으로 처치 가능한 부분 그리고 가벼운 타박상이나 찰가상 저희가 혹시나 꿰매야 되는 상처들 있으면 저희가 아는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처치를 받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의약품을 구비해 놓지 않고 단순하게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처치할 수 있는 비상 응급품 정도를 구비하여 응급 상황에 학생들에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건실 홈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불편 증상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물리치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1학년부터 4학년 제한 없고 부위도 사실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 예민한 디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런 질환이 있거나 그런 예민한 부분 저희가 웬만하면 물리치료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리치료도 사실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물리치료 기기를
이용해 보았는지, 이 정도 강도로 진행을 해도 맞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염자라고 하는 손목이 삐거나 발목이 삐거나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왔던 친구들에 한해서 저희가 고주파기기, 초음파기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그런 치료와 온 냉찜질 정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 학생들은 체육 수업 등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가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학생이 병원에 내원한 후에 저에게 꼭 말씀을 1차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2차적인 치료비 부분을 저희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 자비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치료가 모두 종료가 됐을 때 제가 서류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모든 서류를 구비하셔서 보건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경위서라든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험금 배상 청구를 보험사로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을 합니다. 보험사로 서류가 넘어가면은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학생에게 적절한 보험료를 학생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학교가 학교 특성상 학과는 나눠져 있지만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학생들이 조금 다치기도 하고 열정이 있는 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개인의 몸은 중요하니까 수업에서 높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자신의 몸을 아껴서 잘 관리해서 임용까지 롱런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교대 보건실 선생님이신 김예림 선생님을 만나보았는데요. 사회인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이러한 보건실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보건실 선생님께서 안내해주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EBS는 서울교대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쌤만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와 습기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이지만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불쾌했던 마음이 어느새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SEBS는 다양한 교내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의 대학생활과 건강을 모두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1학기 후반기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